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또다시 연비 조작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분의 50.1%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대형 엔진 메이커 히노 자동차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배출가스와 연비 성능에 관해 부정 조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히노는 지난 3월 부정 사실을 공표하면서 2016년 가을 이후 시험을 시행한 트럭과 버스 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부정 조작을 저지른 시기는 더 오래전부터였고 조작 범위 역시 트럭과 버스 8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히노 자동차의 엔진 배기가스와 연비 문제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히노가 2003년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일본 국내 시장에 한정된 것이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외까지 조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부정 조작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감사 결과에서도 히노 자동차는 엔진 14기종 가운데 12기종에서 배출가스 장거리 내구 시험 부정이 발각됐습니다. 국토교통성은 기준에 부적합한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리콜하도록 했는데 히노의 리콜 대상은 29,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히노 자동차의 연비 조작 사실이 광범위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많은 일본인들은 지난 2016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미쓰비시 연비 조작 사건의 트라우마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미쓰비시의 연비 조작이 들통났을 당시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자동차 업계의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때에도 히노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은폐와 부정 조작은 2000년대 들어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습관 같은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미쓰비시 자동차는 세 번째 부정 행위가 발각돼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차의 연비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부정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과 2002년 이어 세 번째 발각된 것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만 대의 연비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는데 미쓰비시의 가짜 연비 신고치와 실제 연비와의 차이는 5에서 1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모든 책임을 당시 성능 실험을 담당한 부장 한 명에게 돌렸습니다. 미쓰비시는 연비 조작 이전에도 결함과 리콜을 은폐한 것이 발각돼 위기에 봉착했는데 결국 세 번째 부정으로 브랜드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것은 일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스즈키 역시 연비 조작이 발각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미쓰비시의 부정이 발각된 지 불과 한 달 후 일본 내 4위 업체인 스즈키 자동차도 연비를 조작해온 사실이 발각돼 일본 자동차 업계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역시 초기 대응이 가관입니다. 스즈키 측은 사건 초기 자신들은 절대 부정 행위가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8일 만에 부정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정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조차 습관적인 거짓말로 일단 회피를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어째서 뻔히 드러날 수준의 연비 조작과 은폐를 반복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고 조작이 가능했고 걸렸을 때도 곧바로 부인하는 모습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이 같은 악순환에는 일본 정부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연비 기준을 들여다보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조작 뒷면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혀 의미 없는 일본의 JC08 연비 기준의 실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정부가 만든 연비 기준조차 이미 거짓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도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연비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카탈로그에 연비 25km가 적혀 있을 경우 미국에서 측정하면 13.5km로 54%밖에 안 나옵니다. 도요타의 코롤라의 경우 일본 공인 연비는 23.4km이지만 미국 기준 13.7km로 59% 정도입니다. 어떤 차종이든지 60% 이하입니다. 이러니 자동차 기업들이 연비 데이터를 제출할 때 10에서 20% 정도 뻥튀기는 것은 일종의 관례처럼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연비는 카탈로그 값의 60% 정도라는 게 상식으로 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기준이 실연비에 가깝습니다. 그저 일본 차가 연비가 높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허구와 같은 연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본이 친환경 자동차라 주장하는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는 일본에서는 40.8km의 연비를 가지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21.98km로 역시 54%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닛산 전기차의 경우 일본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280km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닛산조차 긴 거리도 안심입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는 172km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연비 기준을 둬서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뻥튀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동차 회사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의 연비 조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일본만이 이런 이상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겠다는 것인지, 이 정도로 연달아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조작과 부정이 드러난다면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쓸모없는 연비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도요타는 말 그대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히노의 연비 부정이 발각난 데 이어 올해 도요타의 상반기 실적은 두 자릿수나 줄었습니다. 지난 분기 내내 이어진 반도체 부족을 전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어떻게든 반도체를 확보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올해 들어 엔저로 인해 일본 제조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요타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예외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자료를 보면 이미 일본 제조업체가 매년 판매하는 자동차 중 약 3분의 2는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 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4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20년 새 일본 자동차의 해외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사라진 엔저 혜택, 삼중고에 시달리는 도요타의 실적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엔저가 되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다 옛날 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엔저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관련 사업체들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는 지금 이렇다 할 경쟁력이나 체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근 한국의 실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올라간 눈높이도 넘어선 실적.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높은 가시성. 잘했고 잘할 것이다. 최근 증권가가 내놓은 현대차 분석 보고서는 호평일색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숱한 악재 속에서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35조 9,999억 원, 영업이익은 2조 9,798억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은 18.7%,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규모로 10년 만에 영업이익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이 날개를 단 데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SUV, 전기차 등 값비싼 차량을 많이 판매한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0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 유럽 시장의 대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하반기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 이익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경쟁자는 일본차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 EV6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적수가 없어 보였던 테슬라 중형 세단 모델 3 야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아일랜드와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3개국에서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현대차가 미국 앨러베마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0%에 오르는 등 선전했을 때 당시 일본은 도요타 리콜 사태와 동일본 지진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틈새를 비집고 만들어낸 결과라며 폄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는 더 이상 가격만 싼 차가 아닙니다. 품질과 디자인을 양날개 삼아 글로벌 3위에 도전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현대가 만든 전기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작으로 얼룩진 일본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진격을 두려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